그날 나는 칼을 쥐고 내 동생의 목을 노렸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공포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언니, 제발. 이건 가족이야. 이 그의 아내가 울부짖었지만 나는 속삭였다. 가족. 너희가 나를 배신한 그날부터 우리는 이미 끝났어. 서울의 여름은 항상 숨막히는 더위로 시작된다. 그 더위가 내 가슴을 파고들어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다.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35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이 주변에서 왜 아직도 혼자야?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혼자가 편해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숨 쉬고 있었다. 내 남동생, 민준과 그의 아내, 수연. 그들이 내 삶의 일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아니, 그들은 내 삶을 빼앗아간 도둑들이었다. 그날 아침, 문이 울렸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문을 열었다.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웃으며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언니. 우리 이사 왔어. 바로 옆 동네로.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내 귀에는 가시처럼 박혔다. 수연이 뒤에서 서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2살 된 우리 조카 하준이가 안겨 있었다. 하준이는 내게 손을 내밀며 덤마아 라고 불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하준이의 눈빛이 그렇게 나를 닮았을까? 아니, 착각일 터였다. 이사. 갑자기 왜? 나는 차갑게 물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 때문에. 수연도 직장 옮겼고. 하준이도 유치원 보내려고. 언니, 이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가끔 하준이 좀 봐줄래? 수연이랑 나 둘 다 바빠서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당연한 부탁처럼.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뒤에 숨겨진 기대. 아니, 요구.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나도 일 바빠. 시간 없어.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수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언니, 우리 가족인데. 하준이가 언니 좋아하잖아. 그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스며들었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가족.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잊었어. 민준이 재빨리 수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옛날 일은? 잊자.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 불안이 나를 자극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내 복수의 서막이 되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하준이를 데리고. 언니, 오늘만. 유치원 늦었어. 회사에 늦으면 안 돼. 민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수연은 이미 차에 올라타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서 있었다. 하준이가 울먹였다. 할머니. 아니, 이모. 그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 애의 눈물이 내 결심을 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가지마. 너희가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민준의 분노가 문 너머에서 터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언니가 왜 이래? 우리한테 빚진 거 몰라? 빚. 그 단어가 내 피를 끓게 했다. 10년 전 나는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우리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때 민주는 대학생이었고 수연은 그의 연인이었지만 곧 결혼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민준의 학비를 대고 수연의 병원비를 냈다. 수연은 임신 중 합병증으로 고생했다. 나는 내 꿈을 접었다. 작가 지망생이었던 나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펜을 놓았다. 대신 나는 은행원으로 일했다. 매일 새벽 출근, 밤늦게 퇴근.
그 돈이 민준의 성공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대기업 과장, 수연은 마케터.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원룸에서 그들의 은혜를 갚는 노예처럼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배신했다. 5년 전 민준의 승진.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언니 덕분이야. 내가 성공하면 언니도 챙길게. 그런데 그 승진의 비밀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상사의 첩으로 들어가 정보를 팔아넘겼다. 민준은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더 나아가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의 유산, 부모님의 작은 집들 팔아치웠다. 나의 몫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니는 혼자라서 필요 없어. 수연의 그 말은 아직도 내 귀에 맴돈다. 나는 그날부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 문 앞에 섰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의 삶을 파헤쳤다. 소셜미디어, 회사 동료들의 포스트, 심지어 해킹 앱까지. 민준의 비밀 계좌, 수연의 불륜 루머. 하준이의 DNA 테스트 결과 그 애의 아버지가 정말 민준인지 의심스러운 기록.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분노가 쌓였다. 너희가 나에게 한 대로 너희도 느껴봐. 나는 중얼거렸다. 첫 번째 복수, 익명으로 민준의 회사에 제보. 수연의 상사와의 거래 기록. 그것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준의 전화가 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내가 한 짓이 돌아오는 거 아냐. 그는 소리쳤다. 너가 한 거야? 왜?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다시 나를 찔렀다. 가족이라면서 왜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속에 내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수연의 분노는 더 빨리 터졌다. 그녀는 내 집 앞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 언니. 하준이 때문에 이러지 마. 그 애는 죄 없어. 그녀의 눈은 붉었다. 메이크업이 지워진 얼굴은 추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준이. 그 애가 내 불륜의 증거잖아. 민준이 아닌 그 상사의 피가 흐르는 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소문이야. 증거 없어. 하지만 그녀의 떨림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웃었다. 증거. 내가 만들게. 그날 나는 수연의 과거 연인을 추적했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증오했다. 돕겠어. 대신 진실을 말해. 그의 증언이 내 무기가 되었다. 민준과 수연의 결혼 생활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싸움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내가 왜 그랬어? 우리 인생 망치게. 민준의 고함. 수연의 울음. 너도 알면서. 너도 그 돈 썼잖아.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채웠다. 통쾌함.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천천히, 깊게 파고들어야 했다. 나는 하준이를 생각했다. 그 애는 무죄였다. 하지만 그 애를 통해 그들의 약점을 쥘 수 있었다. 한 달 후, 그들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사과하며. 언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잘할게. 하준이 좀 봐줄래? 민준의 눈은 피곤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들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들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뭐든 해. 나는 속삭였다. 너희의 모든 비밀을 나에게 털어놔.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복수의 덫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은 더러운 진흙처럼 흘러나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말했다. 언니, 사실 부모님 집 한 돈 다 우리 결혼 자금으로 썼어. 수연의 병원비도 하준이 교육비도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언니 목도 돌려줄게. 천천히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천천히. 5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없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끄러웠어. 언니가 너무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부끄러움. 그건 변명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님 장례식 날 민주는 울지도 않았다. 언니, 내가 강해질게. 너 걱정 마. 그 말로 나는 속아 넘어갔다. 수연의 임신 소식에 나는 내 남자친구를 놓쳤다. 그는 너 가족 챙기느라 우리 미래 포기하네 라고 했지만 나는 가족이 우선이야 라고 답했다. 그 후 그는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았다. 그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니, 차갑게. 좋아. 용서할게. 나는 말했다.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준이가 내 무릎에 올라와 장난쳤다. 그 애의 손이 따뜻했다. 이모, 놀아.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첫째, 민준의 회사 제보는 성공했다. 그는 경고를 받았고 승진이 물 건너갔다. 둘째, 수연의 불륜 증언은 온라인에 퍼졌다. 그녀의 직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제 셋째, 가족의 유산.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부모님 집 매매 기록을 뒤집을 증거를 모았다. 사기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주말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다. 민준이 와인을 따랐고 수연이 하준이에게 동화를 읽어주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내 발은 민준의 다리를 밟고 있었다. 언니, 요즘 어때? 남자친구 없어? 수연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있어. 하지만 비밀.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누구야? 소개해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처럼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았다. 나는 디저트를 내밀었다. 먹어. 독 안 쳐.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돌아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아파트를 내려다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그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언니가 이상해. 우리한테 왜 그래? 민준의 목소리. 수연의 대답. 하준이 때문에 참아야 해. 참아.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다음 타겟. 하준이의 유치원. 익명으로 부모의 도덕적 문제 제보. 그 애가 피해를 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들의 평화가 깨지는 게 목적이었다. 며칠 후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 하준이 어머니, 상담 부탁드려요. 수연의 패닉 전화가 내게 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유치원에서 이상한 소문. 나는 안타까운 척했다. 모르겠어. 내가 한 짓 때문 아냐. 그녀는 울었다. 도와줘. 언니, 제발. 나는 동의했다. 좋아. 내가 가서 말할게. 유치원 상담실에서 나는 교사에게 말했다. 제 동생 부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애 키우는 거 이해해주세요.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수연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나중에 그것을 언론에 팔 생각이었다. 민준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 너, 다 내 짓이야? 회사, 직장, 이제 유치원까지.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나는 차분했다. 증거 있어? 그냥 소문일 뿐이야. 그는 헐떡였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너희가 나를 버린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 부모님 집, 내 꿈, 내 사랑. 다 너희 때문이야. 그는 멈칫했다. 그건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 말해. 아니면 끝내 그는 백기를 들었다. 미안해. 돌려줄게. 돈, 집, 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늦었다. 나는 이미 법적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승소 확률 80%. 하지만 가족 분쟁이라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힘들다. 나는 웃었다. 그게 복수의 마디죠. 소송이 시작되자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직장에서 해고 위기, 수연은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락.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 애의 울음소리가 내 꿈에 나왔다. 죄책감. 조금. 하지만 분노가 더 컸다. 어느 비오는 밤, 수연이 홀로 왔다. 언니, 하준이가 아파. 병원 데려가야 해. 민준이는? 술 취해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코트를 입었다. 가자우 병원에서 하준이는 열이 났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부모님 싸움, 아이가 느끼는 거요. 수연이 울었다. 나는 하준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모가 있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이 애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병원 청구서 500만 원.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내가 낼게. 대신 내 비밀 하나 더 말해. 수연은 속삭였다. 하준이, 민준이 애가 아니야. 상사의 그 고백이 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제 모든 게 완성되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 하준이의 DNA 테스트를 주문한 건 그날 밤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몰래 샘플을 채취했다. 타액, 머리카락.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검사소에 보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도착했다. 양성 확률 0%. 하준이는 민준의 피가 아니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웃었다. 아니, 울었다. 이 비밀이 그들의 결혼을 파괴할 무기였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까? 직접 말할까? 아니, 더 잔인하게. 민준에게 증거로 보내자. 민준에게 익명 이메일이 갔다. 너의 아내가 내 상사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 증거 첨부. DNA 보고서와 수연의 옛 사진. 민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의 전화가 폭풍처럼 왔다. 너야?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진실이야. 내가 선택해. 그날 밤 그들의 아파트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 수연아, 말해. 민준의 고함. 수연의 비명. 미안해. 하지만 그땐 경찰 신고 소리가 났다. 이웃들이 모였다. 나는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다음 날 민준이 사라졌다. 수연의 전화. 언니,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에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 그의 눈은 텅 비었다. 언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기억해. 부모님 장례식 후 너희가 내 돈으로 여행 갔던 그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나는 속삭였다. 실수는 용서되지만 배신은 아니야.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무릎 꿇었다. 언니,
제발. 민준이 살려줘. 하준이도. 우리 다 망가졌어.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망가진. 그게 내가 원한 거잖아. 나처럼 그날 나는 민준에게 약을 먹였다. 아니, 진정제. 의사가 처방한 걸 더 줬다. 쉬어.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내 머릿속은 소송 준비로 가득했다. 집 매매 무효 소송, 민준의 해고 보상 청구. 변호사는 말했다. 이제 그들은 파산할 거예요. 당신 목 3억 원. 하준이는 이제 나와 함께 지냈다. 수연은 직장 다니느라, 민준은 병원에. 그 애는 내게 매달렸다. 이모, 아빠 어디? 나는 대답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알았다. 민준은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그의 회사가 조사 들어갔고 수연의 불륜 스캔들이 뉴스에 떴다. KBS 아침 뉴스, 대기업 직원 부부 스캔들, 가족 파탄,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통쾌함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준이의 밤 울음. 아빠. 엄마. 그 애의 작은 손이 내 셔츠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이모가 지켜줄게. 그 순간 나는 의심했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한가? 민준의 자살 시도, 수연의 절망. 하지만 떠올렸다. 그들이 나를 버린 밤, 언니는 혼자 살아.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게. 그 말의 차가움. 내 복수는 그에 대한 답이었다. 소송 첫 재판 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휠체어로 왔다. 수연은 창백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물었다. 피고 측, 매매 계약의 사기 의혹에 대해 변호사가 나섰다. 증거 없음. 하지만 내 변호사가 DNA와 계좌 기록을 내밀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정을 착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그는 소리쳤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승리는 내 것이었다. 재판 후 민준이 나를 따라왔다. 언니, 제발 포기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그의 눈에 간절함. 나는 멈춰 서서 말했다. 죽어. 그럼 죽어봐. 나처럼 그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모든 걸 돌려줄게. 제발.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늦었어. 하지만 하준이는 내가 키울게. 수연이 달려왔다. 안 돼. 내 애야.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애. 그 상사의 애잖아. 그날 밤 나는 하준이를 재운 후 일기를 썼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이제 내가 삼킨 독. 창밖 비가 내렸다. 서울의 밤은 항상 이렇게 슬펐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최후를 볼 때까지. 재판이 계속되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준은 직장을 잃었다. 비윤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그는 집에서 술만 마셨다. 수연은 프리랜서로 버티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스캔들 때문에 그녀의 이메일, 하준이는 이제 내 집에서 지냈다. 유치원은 그만두고 나는 휴가를 내서 돌보았다. 그 애의 웃음소리가 내 원룸을 채웠다. 이모, 그림 그려. 종이에 색연필로 가족을 그렸다. 아빠, 엄마, 이모, 그리고 하준이. 하지만 아빠의 얼굴은 희미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애를 어떻게 할까? 민준과 수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양육권은 저에게. 하지만 DNA 결과가 모든 걸 바꿨다. 법원은 수연에게 불리했다. 아버지 확인 안 됨. 그녀는 절규했다. 내 애야. 제발
나는 법정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내 증언, 저는 이모로서 하준이를 키울 준비가 됐습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은 나에게 넘어갔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과다 음주. 수연은 거리로 나왔다. 그녀의 마지막 연락, 언니, 다 내 탓이야. 너 때문에 나는 답했다. 내 탓이지. 내 배신 때문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삭제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빈민가로. 그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다. 수연이 매춘으로 생계 충격. 아니.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다. 나처럼 그녀도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하준이와의 생활은 예상외로 평화로웠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작가로 돌아갔다.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돈 3억 원이 내 버팀목이었다. 나는 소설을 썼다. 제목, 배신의 대가 은혜용은 우리 이야기. 출판사에서 바로 계약. 베스트셀러가 될 터였다. 인터뷰에서 기자, 이 소설의 영감은 나는 미소 지었다. 제 가족입니다. 진짜 이야기예요. 민준의 편지가 왔다. 병원에서. 언니, 용서해. 하준이를 잘 부탁해. 나는. 떠날게 그의 필체는 떨렸다. 나는 편지를 태웠다. 떠나. 어디로? 그는 실제로 사라졌다.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했다. 새 여자친구와. 그 소식이 나를 자극했다. 마지막 복수, 그의 새 삶을 파괴. 나는 그의 이민 서류를 해킹했다. 과거 범죄 기록 착복 즐추가. 캐나다 당국이 조사 들어갔다. 그는 추방당했다. 수연의 최후는 더 비참했다. 그녀가 내게 연락했다. 언니, 도와줘. 돈 좀, 하준이 보러 가고 싶어.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야위었다.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눈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처럼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나는 지갑을 열었다. 100만 원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하준이는 그녀는 돈을 쥐고 떠났다. 그 후 그녀의 소식은 끊겼다. 자살. 실종.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하준이의 5번째 생일, 나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이웃들. 그 애는 케이크를 불었다. 소원. 아빠 엄마 오게 해. 내 가슴이 아팠다. 이모가 있어? 그게 소원이야. 밤에 그 애가 물었다. 이모, 왜 아빠 엄마 안 와? 나는 안고 말했다. 그들은 멀리 갔어. 하지만 사랑의 거짓말. 하지만 아이를 위한 거짓. 소설이 출간되었다. 서점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용서예요. 기자들이 박수 쳤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어둠. 민준의 추방 소식, 수연의 실종. 나는 성공했지만 텅 빈 느낌. 하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모, 사랑해. 그 말이 나를 구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없었다. 민준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렸다. 언니, 봐줘. 하준이 그의 얼굴은 늙었다.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그는 울었다. 제발. 마지막으로 나는 허락했다. 공원에서. 하준이가 그를 보았다. 아빠, 민준이 안았다. 미안해, 아들아. 하지만 DNA가 속삭였다. 아들이 아니야. 나는 지켜보았다. 그 장면이 내 마지막 상처를 열었다. 민준의 귀환은 폭풍을 불렀다. 그는 하준이를 보며 무너졌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의 분노가 나를 향했다. 공원 벤치에서 그는 소리쳤다.
너. 다 내가 꾸민 거야. DNA, 스캔들, 모든 게 나는 차분했다. 진실이야. 내가 외면한 진실, 하준이는 무서워하며 내 뒤로 숨었다. 민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너 때문에. 내 삶 다 망쳤어. 그는 달려들었다.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피가 흘렀다. 그래. 그게 내 복수야. 경찰이 왔다. 민주는 연행되었다. 폭행죄. 가족 내 폭력으로. 뉴스에 또 실렸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가족 비극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진짜 이야기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준이는 트라우마로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빠 무서워. 나는 상담사를 불렀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 자신은? 내 악몽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수연의 소식, 그녀가 살아 있었다. 고향에서 정신병원에. 우울증 진단. 그녀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딸 좀 봐줘. 내 동생이잖아. 나는 갔다. 병실에서 수연은 나를 보자 웃었다. 언니. 왔어. 복수 끝났어.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앉았다. 아직 그녀는 속삭였다. 하준이, 내 애 제발 데려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포기한 애야.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랑. 돈 때문에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상사의 강요, 민준의 동의, 내 유산 착복.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나는 녹음했다. 마지막 증거. 고마워. 이걸로 소송 끝낼게. 그녀는 멈칫했다. 너, 아직도. 나는 일어섰다. 내 공정하게 병원을 나오며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고 더 강하게. 하지만 하준이를 볼 때 부드러워졌다. 그 애가 내 구원자였다. 민준의 재판. 폭행과 과거 착복. 그는 감옥행이었다. 3년 후 법정에서 그는 나를 보았다. 언니, 사랑했어. 가족으로 나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배신은 용서 안 돼. 판사가 선고했다. 유죄. 민준이 끌려갈 때 그의 울음이 법정을 채웠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자유로웠다. 이제 새 삶. 소설 두 번째 판, 영화화 제2. 할리우드에서조차. K드라마 스타일 복수 스토리. 나는 계약했다. 돈이 쏟아졌다. 하준이의 미래를 위해. 유치원, 학교, 대학. 그 애는 이제 3살. 이모, 나 작가 될래.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배신하지 마. 수연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딸이 자살했어. 그 소식에 나는 멈칫했다. 언제? 어제. 내 소설 읽고 그녀의 원망 어린 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 조금. 하지만 정의였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 하준이와 산책 중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치유.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분노도 흩어졌다. 이모, 행복해. 하준이의 질문. 응, 너 덕분에. 민준의 감옥 편지. 언니, 용서 구해. 나갈게. 나는 찢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하준이에게는 다빠가 멀리서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다. 거짓과 진실 사이 나는 걸었다. 5년 후 나는 이제 유명 작가였다. 세 번째 소설 용서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하준이는 7살.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 그 애의 미소가 내 삶의 빛. 민주는 출소했다. 그는 멀리서 연락했다. 하준이 봐도 돼. 나는 허락했다. 매달 한 번 공원에서. 그는 변했다. 술을 끊고 새 직장. 언니 덕분이야. 내가 강하게 만들어줬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 잘못 때문이야. 수연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준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가 사랑해. 하준이는 읽으며 울었다. 엄마 어디? 나는 안 왔다. 천국에. 지켜보고 있어. 진실을 말할 날이 올 터였다. 하지만 아직 내 삶은 안정되었다. 새 집, 강남 빌라. 부모님 유산이 되찾은 집. 그 집에서 나는 쓰고 하준이와 웃었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들의 얼굴. 왜? 민준의 목소리. 공정하게 내 대답.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어느 날 민준이 무릎 꿇었다. 언니, 다시 가족 돼. 하준이 위해. 그의 눈에 진심. 나는 흔들렸다. 생각해볼게의 그날 나는 하준이에게 물었다. 아빠와 살고 싶어. 그 애는 고개를 저었다. 이모랑. 그 대답이 모든 걸 결정지었다. 복수의 끝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받아들임. 나는 민준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잊었다. 하준이를 위해. 서울의 겨울, 눈이 내렸다. 우리는 새 함께 산책했다. 민준, 하준이, 나와 가족. 어쩌면.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속삭였다. 이게 끝.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끝. 소설의 마지막 장처럼. 복수는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우리는 산다. 상처와 함께. 에필로그. 10년 후 하준이는 작가. 그의 책 이모의 이야기. 표지의 헌정. 가장 강한 가족에게. 나는 읽으며 울었다. 복수는 잊혔지만 교훈은 남았다. 배신은 파괴하지만 사랑은 재건한다.